오늘의 주제는 진상 고객. 정말 진상 고객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. 수치로 계산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망할 수 있는 확률이 100이면은 이 중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랄 정도로 리스크가 컸던 걸 생각했을 때 진상 고객 때문인 게 한 2에서 30% 정도는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, 이 진상 고객. 일단은 이 진상 고객이 파워가 세서 내 사업을 망하게 안 좋은 소문을 내서 망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. 정말 뭐 메이저 쇼핑몰에 이번에 뭐 여러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단체로 고객들이 모임을 가져서 소문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어느 정도 작은 소모몰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. 오히려 소문이 내주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지까지 경험을 하면서 여러 진상 고객과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사업을 접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진상 얘기들과 진상 손님에 대한 얘기 부분은 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쇼핑몰 하는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실 주 대화 주제가 진상에 대한 얘기예요. 이런 얘기만큼 또 재밌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뭐 녹화하느라고 그런 거긴 한데 진상이란 말을 웬만하면은 잘 안 써요. 뭐 JS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기도 하긴 하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이 진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. 나 때문에 진상이 생기는 거고 내가 잘하면은 진상이 아닌 뭐 우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나 스스로 내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자리에서 우리 손님이 진상이었던 거를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속으로는 생각을 하죠. 이 사람 정말 진상이다, 힘들게 한다,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진상을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 우선 말씀드려볼게요. 자, 대부분 소모몰 쇼핑몰 사장님들이 CS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들한테 전담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상담들은 직원들한테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. 웬만하면 본인이 하거나 좀 영향력 있는 직원들을 시키게 될 텐데 일단은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기분 좋게 스스로 기분이 좋은 상태여야 돼요. 아무리 큰 난이도가 없는 상담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진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. 뭐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부분, 처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처음부터 좀 약간 과하게 약간 기분 좋아서 텐션 업돼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로 들자면은 우리 택배가 로젠 택배야. 계약된 데가 우체국 택배가 뭐 막 한 30분 거리에 있어. 뭐 차로 막 차 타고 또 나가고 해야 돼요. 근데 뭐 고객이 저 우체국으로밖에 못 받아서요. 우체국으로 받아야 돼요. 오늘 보내서 뭐 빨리 받으면 내일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우체국으로 보내주세요. 뭐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요청이기도 하니까요.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초반에 이제 물건이 팔리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받아줄 수 있어요. 지금 이 외로도 뭐 내 상품이 지금 1,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거를 더 막 이것저것 요청해서 2,000원, 3,000원어치 가치가 되는 게끔 요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걸 다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아닌 건 아닙니다. 이런 거 오래 생각해야 돼요. 진짜 쇼핑몰은 장거리 게임이거든요. 내가 나중에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? 라를 생각해보고 내가 100 해줄 수 있으면은 한 80 정도까지만 베푸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계속 해줬던 게. 그 고객들은 다시 돌아와서 전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도 전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데 뭐 수익이 나는 구조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다, 세금 계산 뭐 다 떼줬더니 제로다, 그 정도 서비스는 시작부터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, 바로 택배비 때문이에요. 진짜 택배비 2,500원 300원 이거 2,500원 3,000원 이거 아까워서 사실 싸우는 거거든요. 사장 입장에서도 사실 뭐 물건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. 근데 고객이 물건 받았는데 이거 불량이에요. 왜냐?
자기가 색깔을 바꾸고 싶어, 파란색을 샀는데 화이트로 바꾸고 싶은 이런 속마음 사실 다 지레 짐작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자기가 교환하고 싶은 마음 변심으로 바꾸고 싶어서 말하면은 왕복 배송비 6,000원 부르게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도 이게 아깝거든요.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2,500원, 3,000원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. 뭐 택배비 협상되면은 뭐 2,000원대 정도의 선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, 물론 뭐 택배 박스비 따지고 뭐 하면 이 금액이나 차이는 없지만, 일단은 뭐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 불량이다 태클 거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해주세요. 오케이 해주세요. 그냥 대신에 소심한 복수를 하자면은 물건 받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묵혀서,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더 묵혀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, 너무 빨리빨리 해줘서 처리해주면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. 사실 이게 귀찮아서 이제 나중에 고객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뭐 블루인데 화이트로 교환하겠다 그러면은 불량인데 기왕 바꿔주시는 거 블루인데 화이트로 바꿔주세요, 이런 건 받아주지 마세요. 불량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문해 주셨던 대로만 가능합니다. 제가 오늘도 이걸 겪었는데, 이렇게 말했더니 조금 이따 전화 오더니 그냥 안 할게요 이러더라고요. 이런 경우 많습니다. 진짜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뭐 이럴 수 있어요. 정말 불량인데, 정말 불량이거나 누락일 수 있는데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케이 해주는데, 처음에 오케이가 떨어질 때까지 웬만하면은 뭐 채팅으로 상담하지 말고 전화 드릴게요. 왜냐면 전화를 사람 거짓말 할 때, 어쨌든 전화 통화를 할 때 조금이나마 더 찌를 수도 있는 거고, 전화 통화를 하고 여기서 또 끝내지 말고 불량인 부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,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, 이러면은 그 사람도 정말 불량이 아니고서야 사진 찍어서 또 다시 이 사람이랑 상담하고 이럴 거 생각하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거의 불량이에요 뭐예요 진상 부리려고 하는 한 10개 주문 중에 이렇게 해서 튕겨나가는 게 그래도 한 3-4개는 진짜 꽤 확률이 높아요. 3-4개 정도는 그냥 에이 다시 연락이 안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환불을 뭐 바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,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불을 하겠다 한다, 진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,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해주는 게 좋아요. 오케이 해주세요. 왜냐,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서 후기를 남기잖아요. 사실 후기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할 부분인데, 이 사람들 후기 막 안 좋은 걸 써요. 그러면은 내가 좋은 후기 받으려고 평가단 보내고 뭐 선물 포장하면서 먹을 것도 넣어주고 했던 게 다 날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환불해주면은 이 사람이 후기를 남겼더라 하더라도 후기도 다 지워지거든요, 대부분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트집 잡고 환불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냥 환불해주세요. 저는 제작 상품인데도 그냥 다 환불해줘요.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. 그게 피차 피곤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진상 고객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책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, 책의 대부분, 강의의 대부분은 항상 말해요. 참아라. 진상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라. 내 우수 고객으로 만들어라. 좋죠. 좋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진상을 우수 고객으로 만들었다 쳐도 이거에 따른 조건은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. 이 사람은 뭐 득을 보아서 좋으니까, 기분 좋으니까 우수 고객이 되겠지만, 속으로 내가 진짜 야 못 참겠다, 진짜 분하다,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사실 종종 싸워요, 손님들이랑. 그러니까 욕만 안 하면, 그러니까 이 사람 녹음도 할 수 있겠는데? 라를 항상 염두에 두고, 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언성을 좀 높이는 단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진짜 꼭 아니야, 이렇게까지는 저도 안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? 뭐 저도 이거 10,000원, 20,000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좀 처음 보는데요. 그러니까 뭐 비꼰다는가 뭐 어쨌든 내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기분을 안 좋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내 기분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. 화낼 땐 화내라. 대신에 다른 고객한테, 내가 만약에 진상 고객한테 뭐 50이란 데미지를 줬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원래 하던 CS에 곱절을 더 잘하면 돼요. 이거는 뭐 금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뭔가 친절한 그런 멘트.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위안을 받고 생각을 해요. 버릴 사람은 버리고 얻어갈 사람은 얻어가고.
고객보다는 항상 나를 우선으로. 그리고 뭐 진짜 이 사람이 진상 고객이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한다는데 내 가게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내면 어떡하지? 내 쇼핑몰이 10위권 쇼핑몰이 아니다. 실검에 뜬 적이 없다. 그러면은 걱정하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들도 알아요. 자기가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 해봤자 이 쇼핑몰은 아는 사람도 없고 내 괜히 이미지만 안 좋아지겠구나, 괜히 홍보만 역으로 오히려 홍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올릴 확률이 많이 큽니다. 무서워하지 마세요. 손님은 그냥 진짜 그냥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그런 관계, 항상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고객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.